안녕하세요. 뇌피셜의 한계를 모르는 명탐정 뇌피셜록 미노타우루스입니다. 며칠 뒤면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유일한 생존자 할리퀸을 주인공으로 한 버즈 오브 프레이 할리퀸의 황홀한 해방이 개봉하는데요. 이번 영상은 예고편들을 통해 영화 버즈 오브 프레이의 주제와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야기 전개를 예상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 버즈 오브 프레이가 꽤나 페미니즘적인 주제를 내세우는 영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 공식 예고편의 시작을 보면 할리퀸은 이런 말을 합니다. A harlequin's role is to serve. It's nothing without a master. No one gives two shits who we are beyond that. 할리퀸이 술자리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할리퀸은 누굴 섬겨야만 하는 주체적이지 못한 사람이다. 그녀가 섬겼던 주인, 즉 조커가 없다면 할리퀸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상은 다들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할리퀸에 대해서는 다들 별로 관심이 없고 모두가 할리퀸이 섬기는 남자, 바로 그 당시의 초특급 빌런 조커에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성인 할리퀸 자신을 주체적이지 못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모두의 시선, 조커가 없으면 할리퀸 따위는 별거 아니라는 인식에 대한 회의가 이 할리퀸의 대사들을 통해서 느껴지는데요. 이때 마지막 대사, 한국어 예고편에서는 그 이상은 다들 관심이 없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대사는 No one gives two shits who we are beyond that. No one gives two shits, who we are beyond that입니다. 여기서 함정이 있는데요. 한국어 번역만 봤을 때는 이 문장이 할리퀸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인 것 같지만 이때 잘 보면 주격이 위로 할리퀸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리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대는 블랙 카나리로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는 여가수인데요. 아마 이 장면의 이 대사들은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같은 여성으로서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는 블랙 카나리에게 할리퀸이 신세 한탄을 하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그 이상은 다들 관심이 없어 라고 예고편에서 번역된 No one gives two shits, who we are beyond that의 진짜 의미는 정확히 말하자면 다들 조커에게만 관심이 있지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가 아니라 다들 우리 여자들에 대해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아일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 카나리에게 하고 있는 신세 한탄은 할리퀸 개인의 상황을 넘어서 여성이라서 당하는 여성의 편견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대사들을 살펴볼까요? The Joker and I broke up. I wanted a fresh start. But it turns out I wasn't the only dame in Gotham looking for emancipation. 이 대사들을 통해 우리는 할리퀸이 조커와 깨졌다는 걸 직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공개된 할리퀸의 스틸컷을 자세히 보면 할리퀸의 다리 문신 중에 X표가 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글자를 잘 보면 푸딩이라고 써 있습니다. 푸딩은 할리퀸이 조커를 부르는 애칭이었죠. 아이 하트 푸딩이라는 타투 전체에 X표가 쳐져 있고 그 아래 할리 플러스 푸딩이라는 타투에서 푸딩의 취소선이 그어져 있는 건 역시 할리퀸이 조커와 헤어졌음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2차 예고편을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This all started when the Joker and I broke up. It was completely mutual. 서로 합의하에 쿨하게 헤어졌다는 식의 할리퀸의 대사인데요. 바로 이어지는 장면은 어떤 시설을 폭파시키는 장면입니다. 잘 보면 에이스 케미칼이라는 글씨가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커가 정신과 의사였던 할리퀸제를 할리퀸으로 재탄생시켰던 바로 그 화학 공장이죠. 조커를 깨끗하게 잊기 위한 할리퀸의 결단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대사들을 들어보죠. And soon enough, I was back on my feet, ready to embrace the fierce goddess within. 훌훌 털어버리고 아무렇지 않다는 할리퀸의 대사. 하지만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건 단 것을 먹으며 폭풍 오열하는 장면입니다. 보통 이렇게 아무렇지 않다고 스스로 되뇌는 것은 사실 너무도 힘들어서 견디지 못해 그렇지 않다고 애써 스스로의 상태를 부정해보는 현실 도피죠. 할리퀸은 애써 부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커와 헤어지고 너무도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대사가 나오네요. Now that I cut ties with Mr. J, I'm about to learn that a lot of people want me dead. 조커와 헤어지니 할리퀸을 노리는 자들이 많다. 그렇다는 건 앞서 살펴봤던 블랙 카나리와의 대화. 조커가 아니면 할리퀸은 별거 아니다라고 모두가 생각하는 내용과 연결지어 볼 수 있겠죠. 이제껏 조커와 함께 별짓을 다 하고 다니면서 밉보일 대로 밉보인 할리퀸은 이제 더 이상 그 무서운 조커와 함께이지 않기 때문에 악당들의 표적이 된 겁니다. 조커를 잃은 슬픔과 조커가 이제 없다고 할리퀸은 별거 아니라는 그런 무시들을 이겨내고 이제 할리퀸은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때를 맞이한 겁니다. 즉, 더 이상 조커의 여자 할리퀸이 아니라 조커라는 남자에게서부터 해방된 독립된 주체,
당당한 여성 할리퀸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작품의 메인 빌런 블랙 마스크는 이런 대사를 하네요. Miss Quinn, she belongs to me. 이제 좀 조커의 그늘에서 벗어나 남자 없이도 잘 해낼 수 있는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려 하는 여성 할리퀸을 마치 물건 대하듯이 자신이 소유하려는 남자 블랙 마스크. 블랙 마스크는 원작 코믹스에서 그가 가진 막대한 부와 권력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다 하고 마는 물불 가리지 않는 갱단의 두목이죠. 아무래도 할리퀸을 이 블랙 마스크가 탐하는 것은 그녀가 조커의 여자였기 때문일 겁니다. 모두를 떨게 하는 고담 최강의 빌런 조커의 여자를 가진다는 것은 그 또한 조커 못지않은 최고의 악당이란 상징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성인 할리퀸을 하나의 트로피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죠. 이렇게 여성을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여성관을 가진 블랙 마스크를 아무래도 할리퀸 혼자서 당해내기엔 역부족일 것 같은데요. 이전에 할리퀸이었다면 조커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홀로 서기로 단단히 마음먹은 할리퀸은 더 이상 조커와 같은 남성 보호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 블랙 마스크를 죽이고 싶어하는 다른 여성들과 힘을 합치기로 합니다. 앞서 설명한 블랙 카나리는 클럽에서 노래하는 여가수로 술집에서 노래하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편견과 차별에 시달렸을 겁니다. 몬토야 형사는 여자 경찰로 부패한 고담의 남자 경찰들에게 무시와 차별을 당하는 캐릭터로 등장할 것 같고요. 원작에서 배트걸로 활약했던 카산드라 케이는 미성년자 동양인 여성으로 등장하네요. 석궁을 쏘는 헌트리스는 예고편에 자세히 나오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캐릭터들의 정보를 종합해서 추측할 수 있는 건 할리퀸과 팀을 이루는 이들 버즈 오브 프레이는 모두 무시와 편견이 일상인 신분의 여성들일 거란 점입니다. 이번 작품은 할리퀸이 어떤 남성의 도움도 없이 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여자를 단순히 남성의 소유물로 보는 막대한 돈과 권력을 가진 남자 악당과 싸워 스스로를 그리고 여성의 힘을 증명해 보이는 영화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작품은 몹시도 페미니즘적인 내용이 되겠죠. 제가 이 작품이 페미니즘적인 내용의 작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결정적인 영화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 버즈 오브 프레이의 주연 배우 마고 로비가 이 작품의 제작에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인데요. 마고 로비는 유명 패션 잡지 엘르와의 인터뷰에서 그녀 스스로를 완전한 페미니스트라 자처한 바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 영화의 제작에 참여했는데 페미니즘 성향이 짙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겠죠. 특히나 올해 2020년은 여성 히어로 영화가 풍년인 해입니다. 버즈 오브 프레이에 이어 블랙 위도우 그리고 원더우먼 1984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블랙 위도우와 원더우먼 1984 역시 주연 배우들이 모두 페미니스트임을 스스로 밝히며 활동 중이고 각각 이번에 개봉하는 자신들의 영화에 제작자로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작품들은 페미니즘 성향이 물씬 풍기는 영화가 되겠죠. 그리고 예고편을 보다 보면 이 작품에서 할리퀸이 애완동물로 하이에나를 키우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하필 하이에나일까요? 하이에나는 먹고 먹히는 살벌한 아프리카 초원에서 거의 유일하게 암컷을 무리의 우두머리로 삼는 모계 사회를 이루는 동물입니다. 물론 원작에서도 할리퀸이 하이에나를 키우긴 하지만 굳이 이 영화에서 뜬금없이 하이에나를 등장시키는 건 페미니즘 성향을 띠는 이 영화에 하이에나만큼이나 좋은 상징은 또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시잖아요. 페미니즘 영화는 그 성향을 어떻게 해서든 한 번이라도 더 티내고 싶어 한다는 걸. 자,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이 지금까지 재생되는 동안 이 영화가 지극히 페미니즘 성향을 띤 작품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영화가 반쪽짜리 페미니즘 영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페미니즘 영화인 건 맞지만 너무도 분명한 한계를 가진 페미니즘 영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신입니다. 아까 할리퀸의 문신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조커와 결별하면서 할리퀸은 그녀의 몸에 새겨진 조커를 상징하는 푸딩이란 문신에 X표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 반대편인 왼쪽 다리를 보면 여전히 푸딩이란 문신이 있으며 바로 아래 하트 문신 안에는 P 플러스 H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P와 H는 당연히 푸딩과 할리겠죠. 그리고 그 아래는 I will wait forever라고 쓰여 있습니다. 조커를 영원히 기다리고 있겠다는 의미죠. 이 문신이 삐뚤삐뚤한 점, 그리고 할리퀸이 서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문신 글씨가 거꾸로 보이는 건 이 문신들은 모두 할리퀸이 스스로 자신의 몸에 새겼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상체에 새겨진 문신들은 모두 깔끔하고 정교하게 새겨진 것과는 달리 다리에 새겨진 문신들은 모두 아마추어적이고 그 위아래가 바뀌어 있다는 것은 할리퀸 본인이 앉은 자리에서 자신의 다리를 직접 내려다보며 문신을 새겼다는 것이겠죠. 상체의 문신은 전문업자에게 맡겨 깔끔하지만 하체의 문신 상태가 이 모양인 건 자신이 직접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즉, 감옥에 수감 중인 할리퀸이 이 문신들을 손수 새겼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마 스스로 고통을 인내하며 자신의 다리에 이 문신을 새기면서 할리퀸의 조커를 사랑하는 마음은 더 커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작품에서 조커와 결별한 할리퀸은 홀로 서기를 하며 그 결심으로 자신의 한쪽 다리에 새겨진 푸딩이란 글씨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그 반대쪽 다리에 새긴 푸딩은 지우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커를 잊겠다는 마음과 조커를 잊지 못하는 마음, 두 개의 마음이 홀로서기한 할리퀸 안에 양립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보았을 때 할리퀸은 조커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차 예고편의 BGM으로 깔리는 노래가 바로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입니다.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는 샹송, 즉 불어이기 때문에 그 노래만 듣고선 가사 내용이 바로 캐치가 되지 않는데요. 이 사랑의 찬가의 가사 내용은 바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의 맹세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해준다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져도 좋아요. 만약 당신이 나를 원한다면 세상 끝까지라도 가겠어요.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조국도 버리고 친구도 다 버릴 거예요. 당신이 죽는다 해도 상관없어요. 나 또한 당신과 함께 죽으면 되니까. 예고편에서 할리퀸이 조커와 헤어졌다고 말하는 장면. 하지만 배경으로 깔리는 노래의 가사는 이러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맹세이니 이 역시 할리퀸이 조커를 완전히 잊지 못하고 다시 매달리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숨은 복선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버즈 오브 프레이 촬영장에서 조커가 멀리서 목격된 바가 있습니다. 이 조커가 배우 자레드 레토인지 아니면 잠깐 할리퀸의 회상 장면을 위해 비슷하게 분장한 다른 배우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러한 조커 목격설들이 제기된 것을 바탕으로 저는 이 영화의 가장 끝에서 조커가 등장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원작 코믹스의 조커와 할리퀸의 관계는 항상 이렇습니다. 할리퀸은 조커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만 조커는 그냥 할리퀸을 이용해 먹기 좋은 수단으로 여기죠.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할리퀸은 한 번씩 현자 타임에 빠지게 되어 수차례 조커를 떠나 홀로서기를 하지만 언제나 결과는 마찬가지로 조커에 대한 마음을 저버릴 수 없는 할리퀸이 다시 조커에게 돌아가 다시 열렬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지난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원작 코믹스와는 달리 할리퀸이 조커를 사랑하는 만큼이나 조커 역시 할리퀸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을 생각해봤을 때 이번 영화에서의 잠깐의 이별은 조커가 할리퀸이 더 독립적이고 강한 여성으로 거듭나 진정 고담의 왕 조커에 어울리는 여자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할리퀸에게 조커가 없으면 별거 없다고 무시하는 주변의 인식들을 조커 역시 알고 있었고 그러한 편견을 할리퀸 스스로가 깨부숴 자신의 여인이 진정 강해지길 바라는 조커의 참사랑이었던 거죠. 그리고 조커의 존재가 할리퀸의 존재를 완성하기 때문에 할리퀸은 절대 조커를 떠날 수 없습니다. 결국 할리퀸은 남성의 힘을 빌리지 않고 멋지게 블랙 마스크를 해치울 겁니다. 하지만 결국 원작이라는 한계로 인해 다시 조커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엔딩을 맞이하며 이 작품이 반쪽짜리 페미니즘 영화로 끝이 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의 버즈 오브 프레이 예고편 분석과 영화 전개에 관한 뇌피셜이었습니다. 뇌피셜, 말 그대로 제 머릿속에서 나온 피셜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리면 틀렸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그냥 이 또한 영화를 즐기는 하나의 방식으로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뇌피셜의 한계를 모르는 명탐정 뇌피셜록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